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획과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함께할 김민구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미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얘기를 참 맛깔스럽고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얘기들을 상대방이 공감되도록 풀어가기 마련입니다. 프레젠테이션도 똑같습니다. 사실만을 재미없게 지루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더 재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면 바로 그것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레젠테이션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파워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990년도에 접어서 말의 파워포인트라는 디지털 프로그램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하기 때문에 그때는 청중들을 그 프로그램만으로도 설득을 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청중들은 디지털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에만 의존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움직이질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감성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인 발표까지, 그리고 프레젠터의 이미지까지 아주 스마트하게 균형적으로 구성이 된 프레젠테이션만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그 4가지 스마트한 프로세스 중에 가장 절반 이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컨텐츠, 기획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저랑 같이 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되는 스토리텔링. 네, 제목이 상당히 재밌죠. 오늘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기획 부분의 노하우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시간 스토리텔링의 3가지에 대한 요소들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은 사람 이야기다. 두 번째,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 숫자로 스토리를 브랜딩하라는 3가지 소주 제목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원래는 그 교육 중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받는 학습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번 읽어보고 읽은 소리를 귀로 다시 듣는 그런 효과적인 학습을 함으로써 학습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사람 이야기다. 네. 흔히 요즘 여기저기나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리고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리고 이제는 공기관까지도 비전을 선포할 때도 스토리텔링을 섞어서 스토리텔링을 비유해서 그 비법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과연 그 스토리텔링이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스토리, 이야기와 말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팩트를 그대로 뉴스처럼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로 지어서 말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즉,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스토리텔링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처럼 문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렇게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기업에서조차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의 스토리텔링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TV CF에서 TV 광고를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광고를 사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곽백수 화백의 애니메이션을 패러디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스토리로 엮은 광고, 피로회복제 바카스 광고입니다. 그 런칭편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런칭편을 보시면 대기업에 다니는 한 대리급의 직원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데리고 포장마차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회사를 때려치겠다라는 그 상황이 나오고 그걸 집에서 TV로 지켜보는 백수는 너는 때려칠 회사라도 있으니까 좋겠구나. 또 그렇게 누워서 편하게 보는 TV를 보는 백수를 바라보는 군대 초년병 이등병의 마음에서는 너는 TV를 누워서도 보는구나 하면서 각 군에 인간들의 각 군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느끼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얘기들을 스토리로 엮어서 CF를 시리즈별로 지금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흔히 저거는 내 얘기야. 그리고 우리들의 얘기,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함으로 해서 쉽게 공감이 가고 상대방이 공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설득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스토리텔링을 마케팅에 적용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에 우리가 광고를 나도 모르게 접하는 건수가 몇 건이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계십니까? 약 3,000건 정도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100건, 200건 정도가 아니라 아침에서 저녁 잘 때까지 그만큼 우리는 3,000건 이상이라는 광고의 홍수 속에 빠져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즉, 그 광고를 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광고 홍수 속에서 차별화된 광고, 자기 기업만의 색깔들을 알리기 위해서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고민 해결을 위해서 그 고민 해결에 대한 키를 바로 스토리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스토리텔링의 마케팅은 광고에서는 바로 소비자와의 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냐면 프레젠테이션도 똑같다는 얘기죠.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정확하게 정해놓은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달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일 때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무기가 제대로 청중들을 설득시키고 공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에 대한 의미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스토리텔링을 그러면 내 얘기를 섞어서 어떻게 재밌게 구성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흔히 학생들과 교육 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토리 메이킹에 대해서 너무 중점적으로 너무 꾸며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제가 사례를 들었던 광고 얘기뿐만 아니라 스토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 얘기, 사람들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절대 지어내거나 허구적으로 꾸며서 얘기하는 건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스토리 메이킹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메이킹을 하기 전에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재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얘기들, 소재거리들을 친구들과 얘기를 하거나 다른 쪽에 자료를 찾거나 하면서 평소에 많이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 소재거리를 많이 모아두는 것이 바로 스토리 마이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 마이닝이 충분히 소재거리가 모아졌을 때 드디어 그거를 갖고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결합을 시키고 섞어서 양념처럼 스토리텔링을 뿌려서 메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다 만들어지고 플롯이 그럴싸하게 구성이 됐을 때는 바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청중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거쳐야만이 남들이 당신이 넋두리를 하는구나, 자기만의 얘기를 장부하게 늘어놓는 그런 지루한 스토리텔링이, 과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임팩트 있는,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가져야만이 아주 맛깔스럽고 청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이 장표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제가 여러 기관이나 회사에 강의를 나가게 되면 특히 전자제품이나 IT 쪽, 그다음에 과학기술 쪽에 근무하면서 늘 발표를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 딱딱한 기계인데 어떻게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사람이 아닐 경우는 의인화를 고려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최근에 또 광고에서 보고 계시는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CF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는 진짜 말 그대로 쇳덩어리에 사람이 시동을 걸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무생명체입니다. 그런데 H사의 소나타라는 브랜드의 자동차는 사람의 감성을 의인화시켜갖고 두근거림, 반짝임, 그런 식의 사람의 감성을 섞어서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의인화 기법입니다.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광고를 USP라고 합니다. 고유 판매 제한 방식이라고 해서 그 제품의 특성을 위주로 막 그 기능만 소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디지털 카메라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500만 화소, 몇 달 지나서 600만 화소, 이제는 1000만 화소가 넘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기능적인 위주였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미러팝이라는 광고를 예를 든다면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여서 제품의 특성이나 장점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그걸 보는 시청자들한테 대리만족을 느껴서 제가 그 사진으로, 제가 저 카메라 사진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나도 저 친구들처럼 참 이쁜 사랑을 하게 될 것이야 라는 대리만족과 기대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카메라를 의인화시키는 그런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은, 그러면 그렇게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쪽에 있냐면,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는 내 메시지를 정확하게 남들한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기억을 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디지털 타임즈의 최정년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서비스 팀장의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이루어지는 프레젠테이션이 약 3천만 건 정도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3천만 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들이 대부분이 회의실을 떠나가게 되면 거기에 참석했던 청중들이나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 스토리텔링을,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잊어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장점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람들의 우뇌를 자극시켜서 기억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가 어떤 식의 스토리텔링을 꾸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 프레젠테이션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되고 아니면 잊혀지게 될 것인가는 무조건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 어떤 구조의 스토리텔링의 얘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냉철한 팩트를 중심으로, 논리를 바탕으로 냉철한 이성의 좌뇌를 발휘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청중들한테는 우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팩트를 근거로 논리적인 타당성의 감성적인 설득력 스토리텔링을 아주 재밌게, 그리고 양념처럼 과하지 않게 섞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바로 청중들은 쉽게 설득을 하고 몰입을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치는 그런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의미와 어떻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스토리텔링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딱딱한 메시지를 가장 기억이 좋게끔 그다음에 설득시키기에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은 확실히 차별화되고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의 얘기 구조가 딱 맞춰졌을 때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내 장표를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꾸미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 한번 읽어보시죠.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 내가 꾸미는 장표는 분명히 한 장표에 바로 한 가지의 메시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을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참여를 하고 싶습니까? 사람의 심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왼쪽 그림은 슬라이드에 텍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으면 프레젠테이터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려고 한 그 청중들의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제 곁에 있는 오른쪽의 그림에 이미지로 되어 있는 장표는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데는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를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프레젠터가 할까 궁금하기 위해서 프레젠터의 말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표를 이와 같이 바로 한 장의 메시지에 한 장의 슬라이드와 키워드를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주인공은 프리젠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텍스트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장표면 여러분들의 말을 전혀 청중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그 텍스트의 내용만 파악하기에 급급한 것이죠. 5차 시나 6차 시에 이승일 선생님께서 디자인 파트 부분에 이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강조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획 부분에 대해서 내 슬라이드 장표에 대해서 왜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를 강조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 더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의 가장 좋은 예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애플 노트북의 신제품 발표의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는 고인이 되었지만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갔어도 똑같이 제품에 대한 특장점과 이미지를 슬라이드로 구성을 해갖고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의 좋은 사례로 계속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제가 그림을 캡처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가장 중요한 키워드와 비주얼을 여러분들은 내 장표에 녹여서 이 장표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장 몰입도와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를 꼭 구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를 실질적으로 PPT 슬라이드에 구성한 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출시됐던 LCD 모니터의 연구원들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바이어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워크를 했던 장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표를 보시면 지금 너무나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죠. 어수선하게 이미지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가만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디자인의 부분에 대해서 스타일이 좀 슬림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슬림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질 요소 선호도도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그러면 지금 빨간 라인이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을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조금 우리의 갖고 있는 우뇌를 작용을 시켜갖고 한 거풀 더 넘어서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얇다라는 의미를 얇은 내 손가락에 하나 비유를 해서 그만큼 핑거 뒤에 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얇은 LCD 모니터라고 강조를 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독성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키 메시지가 확실히 담겨 있는, 그만큼 장표를 하나 보더라도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는 임팩트 있는 장표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장표를 구성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과제를 받았을 때, 내가 발표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과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컴퓨터에 PPT 파일을 키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목과 목차에 숫자를 넣은 그런 방법을 이때까지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절대 목차의 제목과 내 장표의 제목에 숫자를 붙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로마 숫자를 앞에다 많이 붙였을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나 여러분들이 한정된 프레젠테이션에서 순서를 바꿀 때나 삭제를 할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제목에, 컨텐츠 제목에 붙인 숫자는 한 장이기 때문에 금세 바꿀 수는 있지만 중간 내용을 삭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꿀 때는 각 장표의 제목에 숫자까지 다 바꿔야 될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앞에다가 번호를 붙이게 되면 그 한정된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발표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준비도 못 갖춰서 결국은 중요 결정권자나 청중들이나 심사위원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육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보여줬던 장표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장표에 숫자를 붙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장표를 일관 있게 깔끔하게 독립개체로서 하나의 드라마처럼 물이 흐르듯이 좋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까지 우리가 장표를 꾸미고 제목에도 숫자를 붙이지 말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테마별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소재에 대해서 아까 평소에 많이 모아두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평상시 많이 모아두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같은 시간에 같은 프로젝트를 줬을 때 완성시키는 순서가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하게는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소재거리를 많이 모아둬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키워드에 추출된 소재, 다음 시간에 배울 그런 소재와 키워드를 추출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숫자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사용하면 굉장히 청중들이 기억하기 쉽고 임팩트 있고 강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숫자를 강조한 메시지를 브랜딩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숫자로 스토리를 브랜딩하라. 네, 여러분들은 숫자 하면 가장 숫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네, 바로 숫자는 사람들이 한 번 눈에 딱 보면 금세 기억할 수 있는 그 의미와 내용들을,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장표에 이때까지 많이 히트쳤고 많이 판매가 됐던 그런 제품들을 볼 것입니다. 기업도 이제는 수많은 경쟁 상품 중에 소비자들이 쉽게 우리의 제품을 선택하고
고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브랜드에도 숫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게 그 제품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치약에서도 2080뿐만 아니라 43째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브랜딩에 숨어 있는 의미까지 홍보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으로 숫자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카피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의 글과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맛깔스럽고 재미있는 카피, 그리고 날카로운 카피라도 꼭 그 문장과 글을 읽어야만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만은 숫자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목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홍보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메시지를 청중들한테 임팩트 있게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내 메시지의 내용들을 숫자와 연관시켜서 청중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는 청중들은 쉽게 기억하고 잊어먹지 않고 쉽게 공감을 하면서 설득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장표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내 기업들 중에 거의 대다수인 90%가 중소기업에 속하고 국내 근로자들 중 88%가 그 중소기업에서 일을 합니다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장이 있는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주로 슬라이드를 구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발표를 하게 되거나 강조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변을 토하고 강조를 하더라도 문장으로 돼 있는 것은 쉽게 청중들께서는 이해를 못하거나 기억을 못합니다. 99%? 88% 정도의 이미지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여러분들은 숫자를 활용해 갖고 어떻게 장표를 꾸미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상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이 안 들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찌르는 숫자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99%, 가장 중요한 99%,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 99%가 바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 중에 88%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99와 88이라는 아주 숫자 두 개만 깔끔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입니다. 이렇듯 숫자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설득하기도 쉽지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고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잊어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효과적인 슬라이드 구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숫자를 활용해서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자기소개를 효과적으로 하는 실제 영상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엔 자기소개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요? 비슷비슷하죠. 어차피 잘 보이려고 하는 말들이니까 거기서 거기죠. 요즘엔 또 스펙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첫 줄만 딱 봐도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아니까 일단 다음 사람 만나보죠.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면접번호 13만 91번 안수연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수연 씨는 우리 회사에 진짜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입사원의 교육도 활성화돼 있고 신입사원의 활용도도 높은
이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연 씨를 뽑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저 수연 씨를 기억할 수 있도록 어필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긴 했는데요. 제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3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는 3번만 만나면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날, 저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가 저는 늘 즐겁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기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한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런 기분이니까 저와 함께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 만나는 날, 첫인상과는 다른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저 호호 웃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책임감이 강한 만큼 또 제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챙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만나는 날,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제 매력에 폭 빠져들 때입니다. 저는 세 번째 만날 때 제가 음식과 차를 꼭 대접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만나든지요.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분에 대한 저의 성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접하는 음식과 차에는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3번은 꼭 만나야 하는 안수연이었습니다. 좋아요. 수연 씨와 3번째 만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네, 가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3번은 꼭 만나야 하는 안수연이었습니다. 3번 만나고 나서 밥 좀 얻어 먹어야겠는데요. 웃으면서 저런 얘기하는 게 얄밉진 않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이란 숫자를 참 좋아해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회사의 입사 면접장에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을 했고 저렇게 성장을 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생활은 이랬고 이렇게 일률천편적으로 똑같은 그런 자기소개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절대 수백 명의 입시자들 중에 그리고 응시자들 중에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례 영상처럼 숫자를 활용해서 면접관이 쉽게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납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소개야말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면접관에게 기억을 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만큼 내가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장표를 내 얘기를 꾸미는 데 있어서 숫자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장표를 꾸밀 수 있다는 걸 강조드렸는데 이것도 평상시에 아까 스토리 마이닝처럼 많이 연습을 해보고 많이 모아둬야 됩니다. 각 숫자별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련된 숫자를 평상시에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짧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7이라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자, 7과 연관되는 여러분들은 7 숫자라는 거와 연관되는 키워드가 관련된 단어들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그렇죠. 아주 가장 쉬운 단어부터 아주 조금은 창의적인 생각까지 하면 한 번 더 틀어갖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주 기발한 그런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관련된 단어들을 유출하고 평상시에 많이 모아둔다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소재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7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죠. 무지개. 그 다음에 뭐 럭키세븐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행운의 상징. 그 다음에 뭐 북두칠성, 소문난 칠공주. 한 번 더 트니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뭐 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듯 숫자랑 연관된 뭐 3이나 5, 그다음에 7이라는 이런 숫자와 연관된 관련 키워드를 평상시 많이 연습을 해보고 모아둔다면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하거나 중요한 면접장에서도 자기소개를 그렇게 깔끔하고 임팩트 있게 나를 기억시키기에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내가 스토리텔링의 장표를 꾸민 데에서 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미국에 있으면서도 다국적 전문 컨설턴트 그런 컨설턴트 회사인 맥켄지 그룹이 있습니다. 그 맥켄지 그룹에서는 함축적인 단어로 자기네들이 컨설팅을 고객한테 해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거를 맥켄지 스타일의 메시지 압축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식 산업 중에 TGIF가 있죠. 보시면 Thanks Good is Friday라는 그런 내용의 앞자 이니셜만 따서 TGIF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트위터도 하고 구글도 하고 아이폰을 갖고 있고 페이스북을 하는 네티즌들을 자기네들끼리 웃자고 TGIF라고 줄여서 얘기를 한답니다. 뭐 그 다른 외식업체인 빕스도 그렇고 CGV도 이렇게 이니셜을 따갖고 대표적으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그 방법을 바로 맥켄지 스타일 메시지 압축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압축해갖고 스토리텔링을 엮어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효과적으로 자기의 스토리와 얘기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맛있게 꾸며갖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 한국 스피드 협회, 한국 스케이트 스피드 협회의 그 경영 자문을 하기 위해서 스피드라는 영문으로 경제연구소에서 사업계획서 같은 제안서를 발표했을 때도 맥켄지 기법을 사용해 갖고 고객들한테 굉장히 만족을 받았던 그런 내용도 보셨습니다. 이렇듯 맥켄지 기법을 사용해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내 스토리를 압축시켜서 장표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회사에서 꾸몄던 맥켄지 기법을 이용한 장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BWP라는 BPW 코리아라는 회사를 그렇게 BPW의 이니셜만 따서 장표를 꾸미로 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된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B, beautiful, powerful, win-win 이런 대표적인 강조하는 단어를 써서 회사의 이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맥켄지 기법을 써서 내 스토리를 압축시켜서 설명을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지루하게 사실만 전달해서는 절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자신만을 장구하게 길게 늘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중들은 넋두리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외면을 하게 되면 장구한 그렇게 과한 스토리텔링은 바로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구였습니다.